매운 떡볶이는 사실은 저한테도 약간 실험적인 부분이었어요. 초창기에 그 행복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보통 뭐 주택가 상권에도 저희 뭐 매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떡볶이가 너무 매우면 또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전이었죠. 그런데 일단 나중에라도 어떤 그 우리가 메인통이나 대학가에 진출을 할 때 분명히 어떤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떡볶이를 또 한번 개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운 떡볶이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말 위가 구멍이 나서 천공이 생길 정도로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렇게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떡볶이, 그러니까 오뎅이든 아니면 뭐 떡볶이든 튀김이든 참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참 처음에는 뭐 고추장으로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 끝맛이 텁텁하고 뭐랄까 예, 또 떡볶이라는 것 자체가 즉석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하다 보면 또 브레이킹 타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떡볶이가 굳는 현상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고춧가루를 아주 고춧가루로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도를 했던 게 그 매운 떡볶이고요. 그리고 그 고춧가루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데 또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예, 고춧가루마다의 특성이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건 또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인터뷰장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고춧가루는 제가 아마 다 먹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스 떡볶이의 지금 대표는 나상규 대표님이시고요. 그때는 제가 그 매운 떡볶이를 개발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그때 한 9월 정도 됐을 겁니다. 조스가 오픈을 한 게 10월 달이니까요. 그때 그 제가 매운 떡볶이를 개발을 하고 나서 또 한참 반응을 보고 있었는데 그 우연찮게 그 나상균 대표님께서 제가 그때 사용하고 있던 그 고춧가루 공장 사장님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하면서 면목동 저희 교육 매장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뭐 저는 그때 프랜차이즈였고 그러고 했으니까 뭐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뭐 교육비도 받고 해서 저희가 조리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그 나상기 대표님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매장을 가봤더니 그 고대점 안암점이었는데 위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지원을 보통 그때 하루 정도를 이렇게 보통 교육비를 저렴하게 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오픈 지원을 보통 하루 정도 하는데 좀 특이하게 저희 그 부장을 보내서 3일 정도 저희가 오픈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 매운 떡볶이가 어떻게 보면 실험 작품이었는데 매니아가 형성되더라고요. 그쪽이 대학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날 반응은 뭐 사실 뭐 50 몇만 원 정도였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막 증가하는 게 눈에도 보이고 매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일단 어떤 특정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 그런 매장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매운 떡볶이를 확신을 일단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스에서 그 직영 매장을 한 7개 정도를 뭐 친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행복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개발자 개념의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영업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상균 대표 정도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랬고, 또 그 나상균 대표의 그런 그 어떤 신념이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다만 조스푸드는 영업을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메뉴 개발을 해드릴 테니 같이 한번 좋은 뜻으로 해보자 해서 조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료를 하게 된 계기는 조금 각자 회사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월 15일 날부로 조스 떡볶이하고는 거래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그 하드디스크에는 한 100가지 정도 되려나요? 근데 그 중에서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작업들이어서 서울 시내 유명한 또 맛있다고 하면 지방까지 내려가서 떡볶이 맛의 기준이 뭐냐, 가장 대중적인 맛이 무엇일까, 또 특색 있는 집들은 다 먹어본 것 같고요. 샘플 채취도 다 해서 또 막 물에 가라앉혀 보기도 하고 뜨는 거는 건져가지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쳤는데 나름대로는 한방 재료도 사용을 해서 실패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00여 가지 정도의 떡볶이 소스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의 실패였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 괜찮았던 것들은 한 30여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포동의 그 유명한 그 마약 떡볶이도 또 역시 제가 그때 개발했던 떡볶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그때 제가 발명가도 아닌데 사실은 그 떡볶이 소스를 만들면서 또 만들 때마다 물론 실패를 많이 했지만 또 그런 맛에 완성된 맛에 또 만족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지만 또 즐거운 작업이기도 했습니다.